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코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무엇보다 다채로움이 있는 그런 코너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우리 박사님께서 한 말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뭐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어렵죠. 네.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한테 조언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박사님은 늘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SAT 슬라생 아무거나 능력 테스트라고 네. 예전 퀴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퀴즈가 뭐냐면요. 강원도의 자연산 이것이 꽤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 양양에 이것 첫 공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버섯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건데 버섯은 주로 죽은 나무에서 자라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붉은 소나무에서 기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내드릴게요. 1번 영지, 2번 송이, 3번 노루공댕이, 4번 송은이 중에서 정답 아시겠나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어릴 때 꼭 이런 이름은 한 명씩 있더라고요. 네. 안에 노래도 뭐 영희와 함께 네. 옆에 꼭 있었던 네. 친구죠. 네. 맞습니다. 1번 영지, 2번 송이, 3번 노루궁댕이, 4번 송은이,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자, 슬기로운 100세 생활 청취자 여러분의 한 줄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의 사연입니다. 도와주세요. 최고 봉봉봉봉봉. 예,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사회초년생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최근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날도 많고 기력이 쇠하셨는지 집에서 종일 씻는 날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절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돈도 벌고 좋은 영양제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최고봉. 와,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도와주세요. 최고봉. 예,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사연 들으시면 손주가 너무 기특하다고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영양제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면 영양제 도움이 좀 더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면 이제 체내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양 불균형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또 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6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아마 영양제 하나쯤은 다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실제로 그 국민건강통계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를 기준으로 50대 전보다 50대 이후에 영양제를 2배 가까이 더 복용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래도 영양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영양제 뭐 어디 광고 같은 데서 나오면 좋다니까 먹는 거지 사실은 이 영양제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네네. 잘 모르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젊은 사람도 그럴 거고 아마 어르신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광고하시는 분들은 광고에 뭐 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처럼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영양제가 또 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맞아요.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또 간단하게 서치 같은 거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치를 해보시고 또 최근에는 자기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좀 찾아보시든 아니면 검사를 좀 해보시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두 개 정도 약은 드시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약을 처방이나 이렇게 받으러 가셨을 때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특히 실버 영양제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리면 좋겠는데 자, 당신은 속았다. 실버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OX로 이 노년층에 꼭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가려보죠.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질문 주세요. 예, 첫 번째 실버 영양제 최대한 많이 자주 먹어주는 게 좋다. X. 두 번째 노년층 영양제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다. O. 세 번째 실버 영양제도 성분별로 궁합이 있다. O.
오, 오늘은 X 하나, O 두 개인데요. 네, 하나씩 질문을 풀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실버 영양제 최대한 많이 자주 먹어주는 게 좋다를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어요. 네네. 예, 나이가 들수록 사실 영양제 의존하게 되고 뭐 보면 막 20알, 30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아무래도 뭐든지 과유불급이니까 많이 드신 걸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아무래도 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간 독성이라든지 신장 독성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신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저희는 뭐 햇볕만 받아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고는 하는데 비타민 D가 아무래도 뼈라든지 관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타민 D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식욕부진, 구토, 근력 약화 뭐 이런 부작용도 같이 올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많이 너무 먹으면.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영양제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약으로 봐야 돼. 아마 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과하면 나쁘겠지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영양제라 그거에 대한 좀 인식이 덜한 것 같긴 해요. 네네. 영양제 약입니까?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입니까? 아무래도 영양제를 말 그대로 건강 보조식품이죠. 보조식품이다. 식품이고 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긴 하지만 약으로 보시는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기능식품인지 또 이게 일반 식품인지가 또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TV 광고라든지 뭐 또 어디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건강즙 뭐 어떤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보통 일반 식품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드실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요. 네. 그 마크를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양제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한 건 좋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과하다는 섭취 기준이 이게 어느 선부터 과한 거예요? 식약처에서는 일일 섭취량이라는 걸 다 이렇게 고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드시기 전에는 일일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약 그 겉에 그 껍데기 있는 거를 보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일 섭취량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보시든 아니면 좀 검색을 해보셔서 그 제품별로 일일 섭취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이 400에서 800 정도고 또 저희가 많이 먹는 칼슘 같은 거는 이제 50세 미만인 분들은 이제 1000mg, 50세 이상인 분들은 1200mg 이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다르네요. 조금 관심을 갖고 자기 몸을 지키려면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양제라고 해도 어쨌든 과잉 섭취하면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네네. 해주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실버 영양제, 그러니까 최대한 자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지금 풀어본 거고 두 번째는 노년층 영양제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다라고 여쭤봤는데 O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단백질 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단백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근육, 피부 이쪽을 많이 맞아요.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 외에도 이제 피부 이외에도 항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만들어낸 능력이나 이런 거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하죠. 또 근육이 빠지니까 나이가 들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도 단백질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또 같아요. 근육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피로감도 더 쉽게 느껴지고 활동성도 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 단백질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노년기에 비타민류의 영양제도 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비타민은 사실 종류도 다양해서요. 이게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나 이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 뼈 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타민 D가 그래도 저희가 뼈를 만들고 칼슘 흡수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비타민 D를 좀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시력이 또 많이 나빠지시잖아요. 네, 근데 네. 또 그런 걸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A를 좀 챙겨 드시고 또 항산화 효과가 좋은 비타민 C는 좀 꾸준히 섭취하시면 감기라든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비타민 A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면 다 있는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느 성분이 특별히 부족하다는 걸 잘 모르시겠다. 대부분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면 그냥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종류별로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은 종합 비타민 네. 이거 좀 드셔도 된다. 네.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 또 다른 무기질 성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게 안 챙겨 드신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단백질, 비타민 종류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노년기에 또 어떤 영양 성분들 챙기면 좋을까요? 노년기가 되시면 또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관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몸에 감소하기 때문에 또 영양제도 또 추가하셔도 좋고 또 오메가3 같은 제품들을 또 같이 드시면 또 혈관 관리에 또 좋기 때문에 이런 혈관 쪽의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식사를 잘 못 챙기시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도 뭐 식사 말고도 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영양 보충 해주고 싶다 하실 때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양제로 좀 의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가 식사를 유지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식사를 대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노년층 영양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OX 질문. 실버 영양제도 성분별로 궁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라고 하셨어요. 궁합이 네네. 있네요. 궁합이 있죠. 그럼 네. 몸 상태별로 내가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보다 어떤 영양제를 어떤 자기가 이제 어느 쪽으로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궁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예를 거있어요?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를 좀 더 높여준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또 비타민 D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좀 유명한 건데 비타민 D도 칼슘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 D의 흡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가벼운 질환 같은 거 이제 앓으면 또 약을 또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랑 뭐 영양제도 거기에 같이 먹으려면 이것도 역시 좀 종류별로 궁합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궁합을 살펴보셔야 되고 약이 어쨌든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들이 약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냐에 따라서 처방 받으러 가실 때 전문의하고 상담을 좀 하시고 만약에 좀 가볍게 그냥 드시는 약이라고 하면 그냥 약을 드시고 좀 시간 차이를 두셨다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의사 추천에 따라서 문의해서 골라 드셔도 되는데 뭐 만성 질환의 경우는 네네. 솔직히 평생 복용해야 되는 네네. 약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떤 성분을 챙기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당뇨병 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게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 약이 이제 엽산, 비타민 B군, 뭐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따로 비타민 B군 영양제라든지 코엔자임 Q10을 같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만성질환 당뇨병, 네.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어느새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또 끝으로 우리 사연자분께 한 줄 정리 팁 해주시죠. 식사는 꾸준하게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식사는 꾸준하게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지금까지 백세 건강의 최고봉 슬백세 최봉근 바이오사이언스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세요. 네.